네, 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하게 떠오른 비만시장 치료제, 그리고 비만시장의 치료제를 주도하는 기업들, 또 앞으로 떠오를 기업들,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보자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좀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비만시장, 네, 여러분들도 뭐 비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비만 시장이 앞으로도 뭐 커질 거라는 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은 뭐 수많은 의약품 분야가 있잖아요. 뭐 항암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아토피도 있고 비만도 있고 뭐 수많은 질환별 이제 시장이 있는데, 아이큐비아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보일 거라고 예측되는 분야는 항암 시장이랑 비만 시장이다. 뭐 항암 시장은 13에서 16%, 뭐 비만 시장은 10에서 13% 이렇게 두 자릿수씩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각 시장 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시장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할 비만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지난해 기준으로 뭐 28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고요. 뭐 하나로는 한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앞으로 뭐 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뭐 어떤 업체는 뭐 16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것도 있고, 뭐 37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것도 있어요. 최소 지금보다 한 5배에서 뭐 많게는 10몇 배까지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약물을 좀 꼽아보자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당연히 건기식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실제 치료제로 규제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것들이고요. 1900년대 말에 이제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제 글로벌 제품명은 제니칼이고, 미국에서는 알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글로벌 명칭으로 이제 통일하면은 제니칼이라는 약물이 이제 처음 등장했고, 이 제니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약물이었고, 효과가 한 5% 정도, 뭐 체중 감소 효과가 5% 정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현재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예 처방 없이도 성인은 약국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승인받은 제품이 큐시미아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2년도에 승인됐고, 이제 뭐 이 제품은 2가지 성분의 이제 복합제예요. 펜터민이라는 성분이랑 그리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이제 2개가 겹쳐져 있는 약물인데, 뭐 펜터민은 단기 식욕 억제제 뭐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토피라메이트는 신경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좀 신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은 아직까지도 유럽의약품청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뭐 한국도 2019년도에 도입됐고, 뭐 세계 각국에서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콘트라브라는 약물이 미국에서 이제 2014년에 승인이 됩니다. 콘트라브 역시 좀 신경 쪽으로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성인 대상으로만 이제 승인돼 있는 상태예요. 4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약물이 삭센다라는 약물인데, 요즘도 뭐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나온 지 꽤 됐지만 그래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삭센다라는 약물이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매일 한 번 주사하는 약물로 이제 비만 치료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됐고, 이제 그 약물이 뭐 유명해진 이유는 기존의 약물이 뭐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대사 체계와 관련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GLP-1 작용제 계열의 최초의 약물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니칼, 이제 큐시미아, 콘트라브, 그리고 삭센다, 이 4종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각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종 중에서 결국 시장을 석권한 건 삭센다였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제니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서 평균 나타난 평균 체중 감소율이 5% 정도, 이제 콘트레브는 6%, 뭐 큐시미아는 한 9%,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삭센다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의 이제 좀 2자릿수 이상의 효능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효능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삭센다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 지난해 덴마크 통화로 107억 크론에 하나로 약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제 비만 시장의 전체 규모가 3조 5천억에서 이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가 2조 원이니까 과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뭐 국내 전체 비만 시장이 뭐 올해 상반기에 한 970억 원 정도 됐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3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한 점유율 45%로 이제 가장 앞선 제품이고, 뭐 국내에서는 삭센다 다음으로 뭐 큐시미아 제품이 이제 2위로 한 1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삭센다가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비만 치료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삭센다의 이제 대항마로 이제 떠오른 약물은 뭐 삭센다랑 비슷한 계열의 약물이에요. 뭐 당연히 효능 때문이고요. 이제 삭센다를 개발했던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위고비라는 약물이 있고, 또 미국 일라이 릴리가 만든 마운자로라는 이 두 약물이 각각 임상에서 이제 평균 체중 감소율이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뭐 마운자로는 뭐 최대 22%까지 22.5%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약물이 뭐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삭센다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이제 처음 승인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성인 대상으로 승인이 됐었고, 이제 삭센다도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이제 좀 적응증을 확대하기까지는 2020년대에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결국 한 6년 정도 걸린 거죠. 뭐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 같은 약물들이 지금 이제 성인 대상 치료제에서 언제쯤 이제 또 적응증을 그렇게 청소년으로 늘리느냐, 또 출시국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확대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삭센다의 시장이 언젠가는 이제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효능 면에서 지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 관련 억제제들이죠. 이제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을 확보한 기업, 이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랑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사실상 비만 시장을 뭐 주도할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주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개발사들이 좀 비슷한 전략으로 미래를 또 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고비, 뭐 삭센다의 후속작인 더 효능이 좋은 위고비를 경구약으로,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삭센다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 효능도 그렇지만 삭센다는 매일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사하면 되는 약물이어서 이제 투약 편의성까지 높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위고비를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약으로 만들겠다 하고 있어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이유는 위고비라는 약물이 이제 성분을 보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노보노디스크가 2012년도에 발견했고, 위고비로 이제 신약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오젬픽이라는 약물로 당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었어요. 이제 2014년도에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그 오젬픽이라는 약물의 경구용 버전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같은 성분인데 당뇨에서는 이제 주사제랑 경구제가 다 됐으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비만에서도 위고비로 성공 사례를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경구약으로도 이제 해보겠다 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 3A상의 결과가 이제 위고비의 경구약 버전이 나왔는데요. 주사제 버전이랑 큰 차이 없는 평균 체중 감소율이 한 15%에서 17%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앞으로 경구약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GLP-1 제제인 마운자로 주사제를 경구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는 그동안 이미 준비해오고 있었던 오프로글림론이라는 비펩타이드 제제, 이것들을 이제 경구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GLP-1 제제는 펩타이드 제제라고 이제 하거든요. 단백질은 이제 뭐 아미노산이 있고 펩타이드가 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는 게 펩타이드고 아미노산이 더 길게 있는 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결국 단백질에 되는 그런 성분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생산 공정이나 이런 단가가 비쌀 수 있어요.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비펩타이드성인 오프로글린론 그런 성분으로
비만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은 더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효능이 일단은 뒷받침돼야 그런 것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상태니까 뭐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이제 경구용 버전 말고도 이 두 회사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미래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잘하는 이제 대성분은 뭐 떡잎을 그들만의 분석법으로 알아보고 가져오는 것들인데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만 두 개 회사 이제 캐나다의 인버스하고 파마랑 덴마크의 인바크 바이오텍이라는 곳을 이제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뭐 이들 업체들이 임상 이상에 들어간 뭐 새로운 비만약 후보 물질을 뭐 가진 회사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7월에 버스에니지 바이오라는 곳을 인수했는데, 뭐 이들 역시 임상 중인 비만약 후보 물질을 확보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구약 버전, 인수합병 같은 이제 그런 추가 물질 확보 전략에 이 기업들이 이제 뭐 결국에는 비만 시장이 성장할 거를 전제로 뭐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도 뭐 몇 조 원씩 투자하는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뭐 일라이 릴리 말고 이제 비만 시장이 이렇게 핫해지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막 비만 시장의 치료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부터 뭐 다양한 그런 개발 시도에 대한 그런 소식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주목하는 곳은 뭐 미국의 암젠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암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똑같은 삭센다나 위고비 막 이런 대표 약물들이랑 비슷한 GLP 계열의 약물이 뭐 자기네 분석 결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GLP-1 계열에서는 이제 암젠이 좀 유력하고, 특히 암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아예 뭐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랑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업체 중에는 한미약품이라고 이제 국내 회사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GLP-1 관련 제재,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이름은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다 타이드라는 게 붙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GLP 계열의 약물의 그 끝자리 영어가 타이드라는 게 붙거든요. 위고비는 뭐 세마글루타이드, 뭐 삭센다는 니라글루타이드, 이런 것처럼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약물 역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물질명이 이제 붙어져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이 약물을 뭐 2025년까지 국내에서 이제 시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약물 이외에도 뭐 2030년을 전후로 뭐 3-4종을 더 내놓겠다 이렇게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외에도 뭐 국내 일동제약도 최근에 GLP 원제제로 일상이 들어갔고요. 그 체중 감소 효능이 뭐 15%에서 20% 이렇게 기존 약물들이 나와주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GLP 원제제 말고 뭐 다른 뇌 식욕증, 꼭 그 대사 관련된 이런 체중 감소를 이제 나타내면 결국엔 뇌 포만감, 뭐 이제 밥을 많이 먹었다는 포만감을 주고 뇌 식욕증추가 그걸 느끼면은 또 밥을 좀 줄이게 되는 이런 효과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GLP-1 계열 말고 또 다른 이제 뇌 식욕 억제 기전이라고 해서 뇌 포만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좀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스위스의 노바티스였고, 뭐 노바티스가 대표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GDF15라는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뇌 속에 이런 수용체가 있고, 뇌 속 이 인자가 이제 좀 작용을 하면은 뭐 뇌 섭식증추에 이제 작용해가지고 체중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바티스는 이제 임상 2상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관련 물질을 이제 확보해서, 근데 좀 효능 부족 좀 문제로 결국에는 지난 7월에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노바티스랑 좀 비슷한 기전을 가진 방금 말씀드린 GDF15 계열의 이제 그런 약물을 국내에서는 이제 유한양행이 확보해서 이제 그거를 당뇨 적응증으로 개발하다가 최근에 비만으로 이제 하자는 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연내는 아니고 뭐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최대한 빠르게 임상 신청을 진행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뭐 국내 이오플로라는 이제 기업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뭐 비만 체중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 대원제약이랑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동으로 좀 힘을 합쳐가지고 패치 붙듯이 그런 좀 패치형 비만약을 이제 개발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 1상을 지난달 초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뭐 암젠,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원제약, 라파스까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비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당부드리면은 비만 신약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이제 좀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조금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임상 결과 하나만으로 뭐 갑자기 이렇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 신청, 진입, 막 이런 것들 소식에 이제 뚜렷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보이는데요. 비만약이 뭐 희귀질환도 아니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뭐 신속심사돼서 이렇게 빨리 승인될 수도 있지만,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는 전체 신약 개발 과정으로 볼 때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따져보고, 이 회사들이 코로나19 때 이제 백신 회사처럼 갑자기 번쩍하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따져보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도 좀 같이 종합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파미데일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